박수 치는 것도 다 영상을 위한 거죠. 여러분 아시죠? 네, 맞습니다. 예, 편집점 맞추는 거잖아요. 편집점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소리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깔끔하게 아, 편집할 때 엄청 쉬워져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괜히 애매하게 시작할까요? 뭐 이런 말 들어가면 애매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치고 여기서부터 자르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오짱 줌스쿨 44회차 우리 김석천 대표님 지금 사실 KT 소속이시죠? 네네. 예, 거기 예, 계열 예. 예. 소속입니다. KT 저기 본사 계열 대기업 맞죠? 그러니까 이제 네. KT에 되게 높으신 분이세요. 사실 여러분 잘 실체를 알고 나면 되게 하여튼 이렇게 높으신 직위에 계신 KT 소속의 IT 전문가이시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901 플래너라는 그 플래너 시간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로도 활약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김석천 이제 그 KT 차장님이신데 그걸 뭐 대외적인 직함은 고수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시간관리법 특강이시고요. 더욱 바빠진 코로나 비대면 시대 이후에 더 바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아주 쌈박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석천 고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행복한 일상을 위한 시간 관리의 기술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하루는 아주 스펙타클한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큰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슈들을 고객들과 함께 신나게 매일매일 난타전을 벌이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네오장님께서 이렇게 제 스승님이기도 하세요, 글쓰기. 아유, 네.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해오셨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음, 이런 일상적인 강사는 아니고요. 음, 901 플래너 강사이긴 하지만 1대1로 보통 하는 거를 즐겨 해요. 네. 음. 여러 명이 하면 이게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원하시는 분들을 제가 일단 한번 상담해 드리고 뭐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와, 합니다. 네. 근데 무료, 당장 이게 얼마냐? 어, 40만 원짜리 강의입니다. 오, 이제 1대1 컨설팅이고 보통 압축해서 8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한 4시간으로 1대1 정도면 4시간이면 충분히 901 스마트 플래너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훑어낼 수가 있어요. 음,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시간에 대한 그 관리 기술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쪽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며칠간 어떤 것을 하면 여러분들께 앞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 다양한 시간 관리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부 사용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시간 관리의 씨앗이 돼서 점점 물을 주고 싹이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양한 시간 관리의 기술을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네. 소개를 할게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저는 목표 달성 순서도를 그리는 남자 김석천입니다. 오! 오, 예. 순서도 그리는 자, 남자 하니까, 저의 와우. 직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이유가. 맞아요. 자, 그래서 현재 하는 일은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 901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음, 국내 탑이고 세계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플래너를 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직접 만드는데 옆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운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저의 잠깐의 고민의 흔적도 같이 묻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게 어디가 고민 좀. 다르냐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쏙 들어가고요. 종이 플랜에다 쓰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가장 좋은 게 검색이 되고 공유가 되고 음, 녹음도 되고 음, 글자 인식이 다 자동으로 됩니다. 거의 90% 이상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터 자체를 어디에 쟁여놓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모든 곳에 검색이라는 기능을 두고 필요할 때 검색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죠. 그래서 IT 기술들도 보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 원장님들과 소소하게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IT 관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 회의 부분들을 제가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스마트 플래너와 그다음에 학원장님들의 어떤 노하우들을 같이 풀어내서 지금 온라인 학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부 자동화 마케팅도 같이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있죠. 그리고 전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 우리가 SOIP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하는 TV, IPTV 이런 것들을 개통할 수 있도록 전화국이 있는데 이 전화국의 직원분들이나 현장의 기사님들이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제가 한 20년 정도 지금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약하게 가려놨죠. 마케팅 자동화 쪽에도 제가 지금 배우고 있고요. 어차피 제가 자동화를 계속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제 프로그래머는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는 제가 졸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관리자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자동화 쪽은 저에게 그렇게 크게 아주 어려운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지금 1년 정도 해서 공부하고 적용을 어느 정도 조금씩 지금 해서 재밌게 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육과 코칭 쪽 하고요. 자동화 쪽.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심심치 않게 가끔씩 뭐 컬럼이나 신문에 내는 분들 글을 좀 봐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재밌게 좀 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책 같은 것도 지금 같이 참여해서 쓰고 있고, 열심히 재밌게 그때그때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예쁜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두를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 이거죠. 왜 인간은 시간을 관리하려고 할까요? 자, 제 강의를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지금 주어지진 않았고요. 자, 한번 그러면 왜 인간은 시간을 관리하려고 할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진입니다. 정겨운 사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의 가족은 아닙니다. 자, 인터넷에서 찾아서 예전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자, 여기에는 시냇물이 있고 우리 엄마, 누나, 언니들이 정겹게 앉아서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자, 기억이 나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두들기면서 빨래를 하는데 이때 저는 어렸을 적이라서 어, 깨를 먹고 열심히 앞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래터까지 가려면 집에서 꽤 멀어요. 보통 우리가 집안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2대, 3대, 최대 4대까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대가족이었었죠. 그런 많은 빨래짐들을 머리에 이고 이 유물가까지 한참 가서 빨래를 하고 집에까지 오면은 굉장히 녹초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생활이 살았는데, 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자, 세탁기, 거기에 건조기까지 생겼어요. 제가 굉장히 신세계라고 느꼈던 게 세탁기는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해 왔는데 건조기를 작년에 친구가 매우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설마 설마 하다가 샀어요. 그런데 진짜 신세계인 거예요. 빨래를 널고 개고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그런 시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여기에 열심히 남은 시간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자, 여기도 우리가 매일 하는 활동이죠. 저도 밥을 먹으면 제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하는데 몇 초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취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반찬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뭐 집안일 하는 거는 그냥 우습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자, 다음. 이게 뭘까요? 자, 파발마입니다. 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강력소를 빠르게 말을 바꿔 타면서 가서 소식을 전했죠. 자, 지금은 어떨까요? 자, 1초도 안 돼서 지구 반대편까지 순식간에 버튼 한 번 누르면 도착을 하죠. 자, 저도 이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뒷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기까지? 음. 자,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 자,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은. 그리고 한 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멈출 수가 없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장할 수도 없어요. 저장에다 꺼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10사람, 100사람의 그런 몫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몫을 겨우 해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화두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보이는 8가지 기술 외에도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술들을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관리에 싹을 트이는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만 제가 한번 골라 봤습니다. 자, 먼저 순서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처리를 하는데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에 대한 기술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는 통제 기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통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요? 자신을, 네, 주변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 소통의 기술입니다. 자, 일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혼자서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이 회사 내에서는 각각의 역량을 최대화시켜서 서로 도우면서
최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도구의 기술입니다. 자, 이 도구라는 게 요즘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도구를 많이 알고 다룰 수 있으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목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연결의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들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냉장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세탁기, 냉장고는 아니고 세탁기, 그 다음에 컴퓨터, 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실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커다란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재사용의 기술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자주 다양하게 반복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표준화를 시켜서 꺼내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의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묶음 처리 기술 정도로 이제 풀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IT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긴 한데 정확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는.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제거의 기술입니다. 자, 버린다는 얘기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면서 성과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의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Q를 해놨는데요. 남자분들 Q 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마 당구 Q 때가 생각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Q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서 자료 구조라고 있는데 이 자료 처리를 할 때 하는 어떤 방법에서 쓰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말 그대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먼저 처리를 한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먼저 요청해 온 일부터 완료를 해주고요. 예, 어디에다 좀 적용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정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출근하면은요, 먼저 우리가 메일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 메일을 처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들어올 겁니다. 근데 플래너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 메일이 그렇습니다. 전날이나 뭐 이게 쌓여있던 메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다 작성하고 중요도 긴급도 설정하고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메일을 보고 처리를 해 놓고 나서요. 나머지 일들을 투두리스트에 같이 안배를 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료된 것은 완료,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제거하고 다시 들어오면 추가를 하고 이걸 계속 사이클로 돌리면서 일 처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자, 두 번째,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택은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하나를 집어넣고 그 다음 집어넣어요. 그럼 먼저 들어간 거는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일부터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단점은 일이 계속 쌓이면은요, 먼저 요청한 일이 계속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장점도 있습니다. 나의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요. 급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전화라든가 이런 걸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푸시를 해놓고 그 일부터 처리를 해주고 또 다른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VIP들이죠. 자, 나와 내 부서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바로바로 뭐를 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일을 먼저 처리를 해 놓고 다시 또 스택에서 꺼내 가지고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큐와 스택의 방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일정이 수시로 바뀌고요. 요구사항도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 낙엽처럼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일에서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런 일정들이 계속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상 앞에 조그만 흰색 칠판을 두고요. 거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3개로 나눠 놓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kanban 보드라고 하는 거고요. 노션에서도 이 kanban 보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좀 불편해요. 실은 이 kanban 보드는 그런 IT 기술보다는 실제 포스트잇 하고요. 칠판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고요. 다른 전문가 분들도 저희 업계 쪽에서는 이 애자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수시로 일정이 변하면서 가는 쪽에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백로그라고 있어요. 이 장작들을 하나하나 쌓아놓는다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다가 처리할 일들을 하나하나 붙여 놓습니다. 먼저 붙여 놓으면 눈에 보이죠. 그리고 간단하게 일자, 종료 마감 일자도 좀 적어 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일이 시작되면 인프라그레스, 자, 진행 중으로 떼서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자, done 에다 해 놓고요. 그 하루가 마감되면 이거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플래너에다가 체크를 하는 과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 스티커들이 인프라그레스에서 계속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 올라가면서도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더 이상 여기다가 쌓아 놓으면 안 되겠죠.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그때그때 파악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멈췄네요. 음, 넘어갔네요. 네. 다음엔 이제 순서의 기술에 계속해서 가는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간을 이제 관리한다고 했을 때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리를 하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시간 관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먼저가 돼야 되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이냐라는 이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까지 다 명확하게 했으면 이 일의 전체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죠. 이 처음과 끝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세분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분화 시킨 것들의 관계들을 보면서 이 항목을 순서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같이 동시에 일정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정까지 집어넣었으면 이 일정별로 진행을 해 나가고요. 진행을 해 나가면서 각각의 사안별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점검 과정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면 반드시 잘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인을 파악하고 조정을 하고요. 다시 항목 일정을 돌아가서 진행을 하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목표 달성까지 가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표를 로마 여행을 간다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로마 여행을 가는 건데 목적은 중세 유적 탐방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상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할 게 많죠. 여기에서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한번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고요. 예산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크게 어떤 전체 상이고요. 그러면 이 여행지에는 주요 코스 목록이 있어야 될 거고, 코스별 숙박지나 일정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행지에 준비할 필요 서류도 있을 거죠. 뭐, 신청 수속 서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운전을 하신 분들은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사본, 그 다음에 여권, 원본 사본이 있어야 될 거고요. 해외여행자 보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예산도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여행지별 예산이 준비돼야 되고요. 숙박지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자유관광하면서도 어떤 예산,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비상금도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전체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쪼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요 코스 목록과 코스별 숙박지.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코스 목록 후보지를 검색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숙박지 검색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코스 목록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지도 검색을 하고요. 여행 후기 또 보고요. 여행사에 전화도 해보고,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요.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여행 역사 도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별 숙박지도 한번 보면 숙박 사이트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행 후기, 여행사 확인도 하고요. 다녀온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 도서 같은 것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의 순서를 짜가지고 앞편에 설명했던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 순서를 짜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에서도 실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기 프로젝트에서 보통 쓰는데요. 몇 천에서 몇 억 사이 정도의 프로젝트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WBS라고 하는 건데요.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해서 그 업무를 분할해서 나열하고 일정을 시각화시켜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써도요, 굉장히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누락, 중복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요. 자, 보시면은 여행지가 있고요. 방금 이 앞에서 두 개를 했죠. 주요 코스 후보지하고 코스별 숙박지 검색. 그 외에도 필요 서류 예산 계획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것만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거기에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항목들 있죠. 투두 리스트가 되겠죠, 이게. 투두 리스트입니다. 자, 이 투두 리스트를 여기에 목록에 적어 넣습니다. 자, 1-1이니까 여기에는 1-1-1로 해서 1, 2, 3, 4, 5, 6. 자,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담당이 화면을 조금만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글자. 네, 됐나요? 네,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나요? 좀 더 낫습니다. 예, 네네. 네. 네, 그래서 담당을 넣고 혼자 하면은 뭐 혼자니까 상관이 없고요. 같이 나눠서 할 경우에 가족이나 하면 재밌을 겁니다. 나눠서 친구나 가족들, 자, 담당을 여기에다가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태, 진행 전이겠죠. 안 돼 있으면. 아니면 진행 중.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 자, 이게는 데드라인이죠. 이때까지는 반드시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척률이고요. 이 진척률에 따라서 자, 노란색으로 시각화되어 있죠. 데이 1, 데이 2, 데이 3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W는 원 위크고요. ELM은 원 먼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어떤 정도의 일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에 들어갈 때는 이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10%, 20%. 이거는 본인이 전체적인 이 지도 검색이라는 크기를 단위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진척률을 보였는지 여기다 기록만 하면 됩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다음은 이 통제 기술입니다. 제가 ADH라고 들을 만큼 굉장히 주의력이 산만합니다. 실제로 어떤 게 보이면 바로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원래 하던 거를 자주 잊어버려요. 그게 더 재밌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 기술들도 제가 필요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두뇌는요. 자, 보시면 오감이 있죠. 눈, 코, 자, 피부, 그 다음에 입, 혀, 감각이죠. 맛, 그 다음에 귀, 자, 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가 동굴 안에 갇혀 있죠. 자, 바가지라고 하는데 이 안에 말랑말랑한 뇌가 들어있는데 실은 이 뇌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인 눈, 코, 피부, 뭐 입, 귀를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전달받아서 세포들이 해석을 한 다음에 조합을 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눈으로 들어오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는. 그때그때 보이는 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눈을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책상 앞에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폰이 옆에 있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가는데 이걸 감춰버리세요. 다른 곳에다 안 보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게 생각이 잘 나지는 않아요. 옆에 살짝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조명도 눈의 최적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밝은 조명이 있으면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금방 집중력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주변 움직임이 적은 곳, 움직임도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피노르 안경이라고 해서 하나짜리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가끔씩 쓰면서 일을 하는 안경이기도 합니다.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네. 실제로 이런 안경을 팔아요? 네, 이런 안경이 있습니다. 어, 이게 빛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착한 어, 가격에 살 수 있나요? 네네네. 이거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쓰게 되면요. 빛을 다 차단하고 실제 눈에 보이는 최소한의 면적만 보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써도 눈이 그렇게 피곤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약간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와, 불편한 거는 와,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그리고 통제 기술의 귀죠. 이 아주 조용한 것보다는요. 백색 소음. 아까 캐논 네, 변주고. 예, 틀어주셨잖아요. 네, 예. 레오장님께서. 그것처럼 이 알파파가 나는 이런 백색 소음들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면 집중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음.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하얀 소리라는 앱이 있는데요. 주로 빗소리하고 바람 소리를 내고 있고요. 일이 얀 소리요? 하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될 때는 이 앱을 틀어놓고 하면은 굉장히 집중이 잘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자연의 소리, 빗소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그 다음에 아우 예뻐라. 어, 저희 집에 있는 개를 찍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개코. 검색을 해서 붙여넣습니다. 개코가 냄새를 잘 맡죠. 그리고 먹는 것에 참을성이 없습니다. 냄새만 나면 달려갑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도 일을 하다가 어떤 달콤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바로 집중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하는 냄새가 없는 그런 장소가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통의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통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OWEH, 원어 투시라고 제가 그냥 마음대로 붙여봤습니다. 자, 나 또는 상대의 지시, 부탁, 의뢰를 할 때 쓰이는 기술이죠.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것만 잘 생각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은 자, 한 번 할 걸, 두 번, 세 번 할 거를 한 번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청 배경. 상대든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청 배경에 대해서 상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청 목적.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기한이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 주체.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수행 장소. 자, 어디에서 이거를 수행할 것인지. 보통은 우리는 사무실에서 많이 하죠. 자, 처리 방법.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자, 예산. 이걸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예산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목록 및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 다시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점검 방식. 자, 보고로 할 거냐, 중간 산출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점검 주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이 중간에 체크하는 게 없으면 엉뚱하게 가고 마지막에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대면으로 할 거냐, 화상이냐, 전화냐, 서면으로 할 거냐. 자,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합니다. 자, 요청을 받았으면 내가 이거를 질문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통을 잘못하면 몇 배의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자, 도구의 기술입니다. 자, 도구의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맞을까요? 헐이죠, 헐. 장인일수록 도구를 더 가립니다. 자,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한 도구는 열장인이 안 부럽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IT 쪽이기 때문에 IT 관련해서 잠깐 예를 좀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에 그거는 나올 거네요. 자,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있죠. 우리가 요즘에 앱에 들어가 보시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보통은 은행이 마케팅 용도로 많이 서비스를 해주지만 개인이 직접 써보시면 환상적입니다. 모든 분야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파악되고 요즘에는 은행의 이동성 서비스가 있죠. 내가 하나의 A은행이라는 곳에서 B, C, D 은행, 그 다음에 ABC 카드사의 정보들도 다 끌어서 땡겨가지고 내가 쓰는 주거래 은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은행은 서비스를 해주게 되죠.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겠죠.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것 같네요. 스피드업. 네. 왜 이럴까요? 아, 인터넷 속도요? 네. 자, 아, 다음은 엑셀의 자동화입니다. 이 엑셀도요, 이게 MS에게 참 제가 매일 감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엑셀 하나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던 거를 스크립트를 짜서 물론 제 동료가 잘하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짜서 단 3분 만에 끝냅니다. 일주일 걸리던 거를. 그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VB 스크립트를 좀 배워 놓으시면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배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인강이나 이런 데 끊으셔서 얼마 안 비싸요. VV 시간을 뭐요? VV 스크립트? VBA라고 VBA? 비베, 예, 비베 스크립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아, 네네. 비주얼 그래서 베이직. 엑셀에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하면 버튼도 넣을 수 있고요. 엑셀 가지고 메일도 뿌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가공을 해서 볼 수도 있고 모니터링 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이 엑셀 하나만 잘 써도요. 그리고 시스템 자동화.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전국의 전화국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요? 몇 사람 안 됩니다. 몇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를 다 관할하면서 자동화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동화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전문 툴들이 있어요. 이 툴들도 인터넷이나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이 툴이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툴이 뭐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여기에 맞는 툴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개발 툴이 있고요. 마케팅 툴 같은 것도 있고, 일정 관리, 그다음에 음성 문자 변환도 쓰고 있고요. 모바일 팩스도 있습니다. 모바일에 사진 찍어서 바로 팩스로 보내버릴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모바일 스캐너도 있고요. 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 연결의 기술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아크로 에디트의 어떤 블록 기능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능인지. 어떨 때 주로 쓰냐면은 대량의 작업을 할 때 빠르게 하기 위해 쓰는 건데요. 자, 이렇게 블럭을 해 놓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데이터베이스에다 이제 집어넣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순식간에 되죠. 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실제 우리가 쓰는 무슨 숫자 값이나 뭐 데이터 이런 걸로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프로그램 같아서. 네네네. 음, 자, 여기 보시면 음, 자, 이게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넣을게요. 이런 네네. 상태에서 자, 이걸 가지고 음, 다뤄본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을 다루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인서트라는 거는 다 아시죠, 영어로? 예, 자, 삽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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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한다. 인서트, 인투. 어디로 삽입하냐? 뭐 이런 음, 테이블로 삽입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name.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음. 자, 여기에서 쭉 한 다음에 이 블록을 여기다 쭉 넣고요. 자, 쭉쭉 편하게. 자, 이렇게 했죠. 네. 그리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어떤 걸로 해요? 바꿔치기. 이걸로 모두 바꾸기 전체. 자, 순식간에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뭘 바꾼다고요? 시간을 굉장하게 절약합니다. 컨트롤 찾기 바꾸기. 아니야, 자, 이게 다 연결의 기술입니다. 이게 어떤 걸 뭘로 바꾸신 거죠, 지금? 자, 보시면 음, 스페이스를요. 네, 네, 스페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스페이스를 없애야 됩니다. 아, 네, 안 그러면은 이 빈 공간들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의 스페이스를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컨트롤 자, 컨트롤 이거는 R인데 스페이스 넣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모두 바꾸기 딱 하면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순식간에 작업이 끝나버렸죠. 근데 이 기술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방금 그 기술을 모르면 수동으로 다 해야지. 자, 이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엔터 또 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런 기법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는 엄청나게 효율적이 됩니다. 자,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폴더 목록을 읽어 특정 문자열만 파일로 남기를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IT 쪽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뭐 자, 이거를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한번 곰곰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내가 어떤 툴을, 어떤 기능을 필요한지 찾아서 한번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PC가 꽤 느려서 아닌 PC요 지금. 제 PC가 공교롭게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음, 제가 할 수 없이 이걸로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제 거면 금방금방 될 텐데. 음, 네. 자, 이게 DR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요. 자, 연결 기능입니다. 자, 디렉토리를 리스트로 이제 보여주고요. 여기에다가 음, 자, 파인드 뭐를 할 거냐면 이 오전만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글자를 추리고요. 음. 이거를 파일에다 한번 남겨 놓을게요. aa.txt라는 파일을 한번 남겨 볼게요. 자, 음. 뭔가 이상하네요. 이거 되게 죄송합니다. 프로그래머다운. 어이구. 음, 죄송합니다. 음, 자, 이런 생방의 묘미가 있습니다. 음. 자, 아, 이건 좀 어렵다. 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예, 더블 커테이션인데, 이게 어, 문법의 문제거든요. 네. 음, 자, 오전이라는 거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방향이에요. 이거를 aa.txt 파일로 남겨라 라면 어, 5점만 뽑혀가지고 여기에 남기게 됩니다. 네, 자, 텍스트. 이렇게 되죠? 네. 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5점만 뽑혀 나왔죠. 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글링만 해보시면 따라하기도 금방 하게 돼 있습니다. 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래머 출신들이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이트들에서 가져다가 쓰시면 거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의 다양한 제품이 또 연결이 되죠. 음, 구글이 이 자동화를 하는데 최고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음,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마케팅 회사인데, 자, 구글 사이트, 메일, 설문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공짜죠, 무려. 음, 잘만 사용하면 개인 홈페이지를 쉽게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화로 해서요. 자, 보시면 제가 잠깐 짬짬이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음, 있는데요.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거. 네. 이거 이미지도 뭐 찾아가지고 붙인 거고요, 인터넷에서. 여기서 음, 골라가지고 붙인 건데, 자, 이거 자체가 보시면은 이미지의 텍스트에, 자, 구글 캘린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유튜브도 여기다 하나 붙여놨고요. 네, 인베드 기능으로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에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음, 자, 여기에 한번 이 설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재밌는 게 앞으로 일주일간 벌어질 겁니다. 자, 여기다가 공유를 해볼게요. 어딨나요? 여기 채팅에다가 채팅이, 남기시면 돼요. 채팅 하단에. 채팅이 하단 어딨나요? 채팅 가운데. 제가 안 하단. 보여서요.
하단에 메뉴 가운데 채팅. 아, 여기 있나요? 음. 아, 여기에서는 안 보이네요, 채팅이. 지금 싱글 모니터를 쪽에, 써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음, 그러면 음, 잠깐 공유 중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중지가 안 되네. 나중에, 중지를, 네, 음, 중지를 하고요. 제가 한번 여기에서 해드릴게요. 채팅에다가. 거의 다 이제 끝났으니까. 예. 자, 여기에 해서 어,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리 타고 들어가서 사이트에다가 네. 남기면, 남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프로 마케팅. 그냥 재미삼아 만든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키맨, 키포인트 이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경험인데요. 비행 구간 차단의 어떤 해결하는 부분인데 이 코로나가 시작돼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외국에 갔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비행기를 다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이륙을. 그리고 경유지의 국가들도 중간중간 터져 있다가 다 막았어요. 검사 받고 오라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톡방 중에 한 곳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때 그 알고 있던 지인분이 여행사 쪽에 발이 좀 넓으신 분이셨는데 그분 통해서 그 외국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의 차단이 이제 풀리니까 바로 들어와서 귀국을 할 수 있었는데 뭐 돈이 약간 들어가긴 했는데 이때 제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맨을 잡아라.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잡아라? 총무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가 다 알고 있죠. 키맨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업무에서도 키가 되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뭘까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역량을 높여 놓으시면 나머지들도 굉장히 술술 풀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의 기술입니다. 자, 이거는 뭐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메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포하거나 점검하는 메일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템플릿이 동일해요. 이 템플릿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날짜하고 주제 정도, 제목 정도만 바꿔서 배포를 합니다. 수신인, 참조인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 1년에 몇 번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정해진 문장을 만들고 날짜와 일부 내용만 바꿔서 이제 보내는 그런 겁니다. 이게 새로 쓰려면은 이것도 나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메일 하면 저장해 놨다가 바로 꺼내서 후루룩 바꿔서 이제 보내버리면 되죠. 두 번째는 보고서입니다. 이 정기적인 어떤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런 보고서들도 틀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모아놨다가 이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특히 이 직장인 분들은 어떤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에 쓸만한 템플릿들이 많이 오가요. 그것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모아 놓으셨다가 내 거에다가 써먹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겁니다. 보통은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체크리스트죠. 자, 청소일지나 뭐 시스템 점검 이런 체크리스트도 많이 바뀌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져다가 놓고 항상 쓰게 되죠. 이게 회사의 어떤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저는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동일한 기능들을 하는 함수의 집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회를 한다, 저장을 한다, 뭐 마우스를 흔든다, 뭐 이런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개발을 할 때 그때그때 써먹는 겁니다. 그 UI, UX의 폼 컴포넌트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계시는 모든 것들은 다 컴포넌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조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하나 만드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갖다가 드래그 앤 드롭 끝. 그냥 끝입니다. 그게. 며칠 걸렸던 게. 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냥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그 수고만 감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그 시간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워크의 기술이죠. 방금 말씀드린 건데, 자, 여러 기능을 묶어서 확장 가능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시죠? 조회를 한다. 조회 버튼 누르는데 그냥 이 안에서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자, 입력 상자가 있고요. 여기 원하는 거 값을 넣으면 조회 버튼 누르면 이 내부에서 전달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처리가 할 수 있는 처리자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꺼내서 처리자가 가져와서 전달을 하고요. 이 전달을 다시 넘겨서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를 조회라는 걸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만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같은 기능에서는. 자, 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화면, 그러면 이 조회 저장, 뭐 출력 수정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어떻게 돼요? 화면을 그냥 조립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24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이트가 굉장히 저렴하죠.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예, 호스트 회사들. 그 네. 사이트들이 저렴한 이유가 이런 템플릿화 시켜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용이 몇 억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게. 근데 단돈 30만 원, 20만 원, 이 정도의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미 만들어놔서 색깔이나 모양만 살짝 바꾸면 끝나기 때문에요. 자, 일상에서 프레임워크 기술을 사용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리가 있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성으로 해서 어떤 공부 같은 거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기에다가 설거지를 하면서 같이 듣습니다. 또는 운전할 때도 듣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운동할 때도 같이 듣고. 자, 운동할 때 노래 같은 거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해서 같이 합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을 가면서 책 읽거나 운동하죠. 뒤꿈치 들기. 이거는 남들이 눈치 못 챘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펌핑 운동입니다. 혈액순환 운동이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바뀌었어요, 몸이. 6개월밖에 안 했어요. 제가 이것도 100년 운동이라는 정성근 원장님이신가? 서울대 병원에 계시는데 그분이 유튜브 하는 걸 우연히 봤다가 너무 간편하길래 제가 그 다음부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자, 뒤꿈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를 수시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걸으면서요. 스마트폰 음성 문자 기능으로 책 쓰기. 자, 요즘에는 음성 인식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심플노트는 저는 보통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음성 기능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글로 정확하게 써집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중에 PC에서 살짝 다듬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이디어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밥하기, 세탁기, 국 데우기, 타이머를 좀 넣어야 되겠죠. 이런 데는 병렬을 하니까 음악 듣기, 상차리기.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피아노 연주도 대표적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 시켜서 만드는 건데 왼손, 오른손 다 다르죠. 우리 쓰는 게. 그다음에 악보 보는 거, 페달 밟기 이런 것들도 병렬로 되는데 우리가 무의식화 시켜서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이용해서 벌써 인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제법 피아노가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거의 기술입니다. 자,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거를 하려면은요, 어떤 게 버려야 되는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록을 해야 되고요. 자, 플래너에다 꾸준하게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플래너 아니더라도 어떤 메모지라든가 계속 모을 수 있는 도구에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수시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열해서는 잘 안 보여져. 우리가 두뇌가 인제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인제 책에서 이거는 좀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좀 바꿔 봤습니다. 어 그래서 위에는 좀 과하다. 그다음에 낭비 불필요한 것들이다. 그다음에 불규칙한 게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거기를 업무하고 관계로 해서 나눠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업무에서 무리한 요구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매일 겪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잦은 일정 변경도 생기죠. 야근의 일상화, 야근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낭비 같은 경우에는 볼펜, 뭐 회의실 있는데 사용도 안 하고 불필요한 회의도 자주 하고 복사지도 낭비, 그냥 막 무의식적으로 뽑고 종이컵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쓸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고 불필요한 조명, 자, 내 자리 한 100평 되는데 전체를 다 켜고 일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출근, 고객 방문이 불규칙하고 보고도 불규칙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관계, 자, 잦은 부탁이 있고 일방적 지시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이 중에서 녹색으로 한 거를 제가 한번 뽑아 본 겁니다. 자, 이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녹색 표시를 해 놨어요. 자, 표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시간은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되고 해결은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보면은 원인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평소에 이 관계면 관계적인 면에서 나 또는 상대방의 어떤 원인이 뭘까? 이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결과만 항상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해법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의 기술들을 터득하셨습니다. 이제 시간 관리 전문가가 되시는 그런 수순만 남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순서의 기술을 배웠고요. 두 번째, 자, 집중을 할 수 있는 통제 기술을 또 배웠습니다. 세 번째, 서로 주고받고의 기술, 소통의 기술도 배웠고요. 자, 하나의 도구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도구의 기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당백의 이상을 할 수 있는 연결 기술도 배웠고요. 자,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재사용의 기술, 그리고 프레임워크,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기술도 배웠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일을 없애는 제거의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와우! 8가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여러분께서는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씨앗의 기술이기 때문에 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일상생활에서 보시면서 응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될까요? 자, 각자의 숙제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사전에 그 질문지 중에 혹시 뭐 특별히 대답해 주시고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화면 공유해 볼게요. 네네. 공유해서 사전에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 중에 권인호 자, 선생님 거는 제가 어, 내용 중에 좀 나와 있을 것 예, 같고요. 예, 예. 네.
그리고 하루를 알차게 시간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음. 하루를 좀 알차게 시간 관리를 하려면은요, 이것도 종합 예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알차려면 실은 이제 정신이 좀 맑아야 되고요. 네. 생각이 좀 명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어떤 마무리가 딱 음. 끝맺음이 되어 있어야지 그다음 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다음 날의 계획도 아침형이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한번 계획을 명상을 하면서 한 30분 정도 체크해서 일정을 만들어 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녁형이신 분들은 마감일에 그다음 날 일정을 같이 생각해서 미리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운동이나 영양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 40대 후반 이제 곧 50이 되는데요. 30대 때 몸이 엄청 안 좋았어요. 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밤도 많이 새기도 했지만 영양이라든가 어떤 운동 부분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병원에 뭐 3개월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이상씩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건강에 대한 분야, 그러니까 영양학이라든가 운동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양이 부족하더라도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양은 채울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조 영양제를 좀 먹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 네. 밥으로 충족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영양제 약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좀 먹고 있는 편이고요. 운동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잠깐 뭐 뒤꿈치 들기라고 했잖아요. 점심때는 한 3분만 투자합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6개월 됐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냐면 어떤 고등학생 유튜브에 1년간의 팔만 가지고 온몸을 버텨서 올리는 그런 훈련을 찍어 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비실비실 했었는데 1년 후가 되니까 자유자재로 쉽게 손만 가지고 버티면서 이제 공중 고개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음. 보고 제가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버티기만 하다가 지금은 제법 턱걸이를 많이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비법. 밑에 그 8번하고 10번이 비슷한 질문인데, 네네네. 같이 답변해 네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짐하면서도 흐트러지거나 깨지면 그걸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음. 아, 이거는 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린 게 있는데, 네. 칸반보드 있잖아요. 제가 수시로 앞에 눈에 보면서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쉽게 흐트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눈에 보이게 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다가도 다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핸드폰에도 제가 일정의 알람으로 좀 맞춰 놔요. 맞춰 놓고 수시로 알람을 울리게 해서 나의 지각 인지를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치를 해 놓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느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비서를 두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 그런데 이용하면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네. 좋고요. 그리고 네. 선생님 시간 관리의 핵심 하나만 딱 짚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저는 아홉 가지 중에 나는 이게 가장 소중하고 활용도가 높다 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음. 시간을 짧게 쓰는 것보다는요. 음. 사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시간들이 많이 흐트러지더라도 그거 하나만은 반드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사명이라는 건 제가 평생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동들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음. 제 사명의 음.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그거 목적 있는 삶, 목표가 어, 있는 삶, 목표, 사명 목표. 있는 삶, 예, 이것만은 꼭 가져가시면 어허. 나머지는 버려도 다 좋습니다. 목적 있는 삶, purpose driven life. 자, 목적 있는 삶 소중하다. 그 그리고 말씀이셨고, 자, 시간 네, 관리 그 901 플래너가 플래너, 다른 도구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디지털 랩으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큰 차이점이. 음흠, 그리고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기능이. 음. 디지털 노트 같은 경우는 있지만 이 체계화된 플래너로 해서 만들어진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디지털화가 돼 있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 달만 쓸 수 있는 플래너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장이라 제가 아까 붙여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자, 이게 하루예요, 하루. 이게 하루고요. 여기에 꿈을 위한 디자인이 다 되어 있고, 사명 목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사명 목표를 저는 가장 이제 먼저 적고요. 이 사명 목표에 따라서 그날의 일정들을 쭉 적습니다. 여기에 내 사명을 하나하나도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일정들을 쭉 적고요. 우측에는 뭐 필수는 아닌데 두 줄이 있어요. 여기 좌측에는 계획하는 시간이고 항상 일정은 틀어져요. 그래서 틀어진 일정은 우측에다 적어서 다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리뷰라고 있어요. 아까 체크를 계속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점수를 좀 먹이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 같은 거,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것들 이렇게 좀 적어 놓습니다. 여기 다 보이네요. 아이고. 아무튼 어, 네, 그리고 분야별 점검 일지. 이게 골고루 잘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질문 들어왔네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조희라님? 여기는 901 플래너닷컴이라고 있고요. 맞다. 어, 제가 그 단톡방에다 하나 올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지금 6월 말까지 음. 블로그에 이 901 플래너에 관련해서 뭐 사용 안 하셔도 되고 관련한 글들을 3편만 쓰시고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3만 원짜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택배비도 무료고. 그냥 원래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3만 원인데, 네네. 다이어리가 그러면 혹시 그거 받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쓰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듣고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일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 모든 삶을 여기다 다 담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세 편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김희경. 901 플래너,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게 901 플래너예요. 어,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901 플래너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요약해서 올려주셔도 돼요. 음, 그렇게 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음. 나중에 단톡방에다가 네, 그 뭐 단톡방에다가 제가 그 부분을 정보를, 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 15일 좀 더 남았나요? 그 안에 3편 금방 쓰실 수 있죠. 요약해서 쓰면. 한 3만 원 벌. 거저먹기입니다. 3만 원. 근데 그 석 달짜리인데 여러분의 삶이 석 달 만에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음, 그렇군요. 네, 끝났네요. 네. 네, 또 네. 뭐 다른 다른 질문 질문, 있으신가요? 뭐, 예. 아까 몇 가지 있었는데, 다 된 것 같습니다. 거진.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여기 뭐야. 지금 화면 공유 됐죠? 화면 공유 됐고. 예. 다 마무리 하셨고요. 혹시 오늘 그 뭐야. 그러면, 후기 잘 써주시는 분들은 혹시 PPT 자료 뭐 이런 거나 다른 거 뭐 주실 거 공약하실 거 있나요? 우리 아, 강사 선생님. 제가 직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뭐, 이 9일 플래너를 어, 제가 직접 40만 원짜리 강의인데, 오, 네, 이 컨설팅이에요. 어, 직접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무료로? 저는, 무료로? 네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현재 후기 잘 써주는 조건으로 하죠. 그러면 후기 잘 쓰는 조건.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은 좀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그래서 후기 잘 써주시면 올해까지는 제가 음, 그렇게 좀 봉사 차원에서 좋아요. 40만 하려고 목표를 원짜리 잡고 있습니다. 40만 원짜리 1대1 컨설팅을 이 후기 잘 써주시면 자 그러면 기념사진 하나 찍고 후기 딱 901 플래너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네네 자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알겠습니다. 가지를 예 하고 여러 있어요. 가지 멀티맨 잠시만요. 그럼 후기 인증사진 하나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찍고요. 자 여러분 예 카메라 잠시 켜주시면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하연우님 그때 얼굴 봤는데 어디 갔어? 네, 반갑습니다, 하연우님. 제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반가 반가. 하나, 둘, 하트 한번 갈게요. 하트. 하나, 둘, 예, 좋아요. 그러면 정리해 보죠. 그러면 예, 후기 오늘 그 강의에 대한 후기를 잘 써주시면 그분들께 뭐 인원 제한은 없나요? 인원 제한 어, 몇 명까지 가능하다. 인원 제한 될까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무한정. 네. 지금 어, 오늘 한 그래도 30,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까지 그렇지. 선착순인가요? 하여튼 그 후기, 10분. 후기 베스트 10분까지는 40만 원 대신에 901 플래너를 하나 평가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1 그냥 배우셔도 되긴 하는데 컨셉을 그러면 남는 게 없거든요. 실제 이거를 써보시면은 아, 정말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판매도 하지만 음. 저한테는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사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저기 되게 진짜 전문가시고 오늘 사실 강의 중에 일부 중간에 약간 그 프로그래머스러운 그런 막 명령어 들어가고 막 도스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갑자기 좀 골치가 아팠지만 그런 건 사실 이제 그런 건 전문적인 영역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901 플래너적인 그야말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1대1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네, 그리고 기회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기에 추천은 네오장님께 좀 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면은 좀 애매해서. 추첨.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네, 또 감사합니다. 추첨은 잘하거든요. 이 매의 눈으로. 선착 시간 순과 그 퀄리티와 이런 걸 딱 해가지고 저번에도 실시간으로 저번에 20명 뽑았잖아요. 예. 어, 선물 보내드리는 거. 제가 멀티가 좀 여자도 아닌데 멀티가 좀 돼요. 그래서 보면서 막 노트 테이킹 하면서 막 사람 선별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잘하나, 누가 지금 비디오 꺼야 되나 이런 거.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후기 많이 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는 제가 이런 복장을 잘 못 입어요. 아, 캐주얼하게 당연하죠.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see you.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